미국과 중국이 극단으로 치닫던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많이 엇갈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상은 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발표긴 했어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폭 인하가 나올 줄 몰랐는데 얼마나 낮춘 겁니까? 이 사실은 어제 발표가 있기 전에 예. 그 중국과 미국이 각각 115%포인트 낮췄습니다. 근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80% 수준이 적절하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이 80%인 것에 비해서 미국이 중국에 매기는 관세는 30%. 네. 그다음에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를 낮춘 수준은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고요. 예. 실제 협상 결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해방의 날 이후에 보복 관세, 서로 싸우는 과정에 올라간 관세까지 생각하면 145%였던 게 30%로 내려갔고요. 반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굉장히 낮은 거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셨듯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정도 동안에 4월 2일 이후에 관세가 예상보다 크게 나온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굉장히 금리가 높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미국이 재정 적자 등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금리가 올라간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제 저희 베선트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멈춘 상태에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예.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게 관세로 인한 경제 핵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 속에서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베선트 장관도 주말 양측 대표단이 공통된 인식이 어느 쪽도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절이 아니라 어떤 관세를 통해서 무역 봉쇄가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했고요. 이것보다는 사실은 시장이 열리면서 서로 혜택을 보는 것을 이제 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금융시장에 혼란이 왔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화 우려도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었고 예. 반면에 중국은 CPI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마이너스로 나와서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성장률이 5% 정도로 안정을 보이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 사실 그 전날 신화통신 같은 데서 나온 것으로는 우리가 성장률도 안정되어 있고 미국과 상관없이 내수 시장을 안정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예. 네. 결과적으로 어떤 고용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조사 실업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 청년층의 불안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정도로 예.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불안한 경제가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불만이 쌓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와 중국 모두 정치적으로 어떤 예.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반면에 이런 불안함은 없앰으로 인해서 어떤 자국 내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지금 그래서 미국이 부과하는 대중 관세가 30, 중국의 대미 관세가 10%.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4월 2일 전에 그다음에 예. 트럼프가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10에서 20%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이제 34%로 올렸고 예. 그다음에 그 전에도 사실 펜타닐로 인한 20%의 추가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호 관세 10%에 펜타닐로 인한 관세 24%. 이게 계산이 되게 복잡합니다. 하도 여러 차례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 보복 관세로 인해서 145%까지 오른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145%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낮춘 게 많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네. 하지만 여전히 34%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제 섹션 2, 3위 네네네. 품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품목별 관세요. 예, 품목별 관세로 25%를 이제 추가로 이제 25%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은 10%가 아니라 25%에다가 펜타닐 20%라면은 45%의 관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상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품목들,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여전히 높은 45%의 관세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품목들은 30%, 이것도 사실 낮은 관세는 아닙니다만 30%,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4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4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절대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수준만으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휴전선언 이후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성과들을 열거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내세운 성과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었다라는 점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개방되고 또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또 실제 만남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트럼프가 늘 그 시진핑 자기랑 굉장히 친하고 네. 자기를 그렇죠.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진핑도 아마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 트럼프는 뭐 곧 협상을 할 거다, 협상이 진행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는 뭐 미국이 협상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고 실제로 미국이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좀 어떤 긴장감이 남아 있었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게 굉장히 성과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작은 결국 트럼프가 했던 거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게 관세가 굉장히 올라가서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고 물론 관세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다만 앵커님 말씀대로 그 미중 무역 합의의 최대 성과로 꼽은 것은 중국 시장이 개방됐다라는 건데 개방하겠다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것은 그렇죠. 협상이 예.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게 90일 동안 유예가 됐고 90일 동안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사실 관세가 뭐 정말로 이게 유예된 수준에서 더 내려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될 방향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이제 미국 기업을 환영하기로 했다. 사실은 자본시장과 어떤 미국의 수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무역 흑자, 미국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미국 제품하고 기업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인 접근만 허용을 했고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것들을 낮추도록 유도를 할 거고 이것을 이제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정상 간에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소통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개방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미국 제품이 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지금은 일단 휴전이 된 상황이고 양국 간의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합의가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저희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떤 그 미국과의 그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개방이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협상이 이제 쉽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이게 결국은 90일 시한부이기 때문에 그 8월 10일까지 추가 합의가 없으면 이게 자동 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 높은 관세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불안한 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시장 개방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베선트 장관이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그 공급망을 어떤 전략적으로 재균형을 찾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미국이 의약품이라든가 반도체, 철강 등 한 5에서 6개 정도 핵심 산업에 있어서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측면을 느꼈는데 네. 이것을 국내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친한 어떤 동맹 국가로 이전하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지는 동맹국으로 리쇼어링 또는 니얼쇼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여전히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관세를 내리는 거는 어떤 협상용으로 당근을 내민 것이지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리쇼어링 기조고 미국에서 예. 제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과의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고 더 앞서서는 영국과의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 협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모레에 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을 하죠. 예. 일단은 뭐 100%가 넘는 상호 관세가 10에서 30%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도 생각보다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협상을 할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다른 나라가 협상한 것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뭐 좀 중국이 먼저 협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나라가 협상한 걸 보는 게 좀 도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여전히 이제 미국의 이제 대미로 수출이 될 때 뭐 타격을 입는다는 게 이슈가 됐던 거고요. 예. 다만 이번 합의로 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는 점에서 대중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앞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 기조에서 일정 부분 후퇴하기는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반도체 등과 관련된 공급망 관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다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미국보다는 좀 낮은 관세율을 요구를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들과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플랫폼 관련 어떤 개방 같은 것들은 여전히 묶어서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이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예. 협상에서 이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뭐 우리 쪽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USTR 대표가 왔을 때 어떤 논의들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값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그 미국이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그렇죠.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 트럼프가 일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재임 당시에 2020년에 어떤 이 약값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여기 관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관세가 가장 죄송합니다. 이제 약값이 가장 낮은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똑같이 약값을 이제 낮추도록 요구를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주로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보험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 높습니다만 민간보험에도 확대될 확률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어떤 그 의료복지와 관련돼서 약값으로 쓰이는 비용을 절감함을 통해서 10년간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절약이 가능해져서 어떤 거시 경제 측면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좀 높인다라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게 약가 인하가 신약 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약을 개발하는 R&D를 이끌고 신약 개발을 전 세계에서 이끌던 나라인데 이것이 뭐 만약에 어떤 신약 개발이 더뎌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복지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가계 의료비,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은 줄어들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뭐 미국 경제에는 좋아질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난 다음에 복제약품을 수출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처방이 확대되면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외국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에 전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의식이 참 많은 분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